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우리 그 고민 사연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이게 채팅창에서 나온 내용인데, 뭐 적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건 아니고요. 채팅창에서 이제 좀 본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기 닉네임 라이제님께서 얘기하신 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저분이 현재 만나실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분하고 이제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신젖살림, 그러니까 이제 신혼집을 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라이제님은 이제 우리 형편을 생각해서 투혼 전설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뭔가 속소를 날리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식으로, 아파트니만 안 한다는 식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일단 저 사연자분 라이젠이 모은 돈은 8,500만원, 여자가 모은 돈 4천만원, 그리고 여자친구분은 중견기업 사무직, 올해 28살, 그리고 라이젠님은 보안업체 5년차 32살입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모았으면 이면 씨도 돈 부담 많이 하는 거잖아. 돈 부담 많이 하면 님이 갑 아니에요? 아니, 돈을 많이 부담하는 쪽이 갑 아닙니까? 결혼 비용을 훨씬 더 부담하는 쪽이 아파트 못 들어가죠. 가격도 너무 올랐고. 그러니까 뭐 수도권입니까? 아니면 지방이에요? 근데 지방도 요즘엔 많이 올랐어요. 지방도. 지방 광역시는요. 빡십니다. 지방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지금 대출도 안 나오고 가진 게 이게 전부고, 부모님 손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손도 못 벌리잖아요. 어떻게 아파트 들어가요? 아니, 그러면 그 여자친구분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아파트 어떻게 들어가냐고. 우리 지금 현편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집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니, 뭐 영끌에 대출받을 수 있으면 아파트 뭐 들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뭐 그렇게 들어가도 쉬운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아마 그런 조건이 안 될걸요? 대출 승인 조건이 안 될걸? 뭐 1억 정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부탁해보라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왜 부탁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라이젠이 아버지한테 부탁하라고 하고 왜 자기 아버지 부탁을 안 해요? 왜 이걸 왜 본인은 왜 나 몰라라요? 이걸 본인 보고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거 하나 못 해준다고요? 잠깐만, 이거 결혼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결혼을 보채는 거야? 나이 28살밖에 안 됐잖아, 아직. 옛날 같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결혼하기 굉장히 이른 나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급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거 하나 못 해주냐? 자녀가 아니지, 본인을 위해서지. 말을 똑바로 해야지. 아니, 말 똑바로 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그거 못 해주냐? 어? 어? 본인을 위해서지, 본인을 위해서. 자녀 핑계 대고 있네.
아니 일찍 결혼하면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 결혼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냐고. 아파트에 투룸도 여러분 투룸 정도 넉넉한 거 아니에요? 투룸 전세면 월세도 안 들어가고. 아니 무슨 사고 친 것도 아니고요. 님 지금 뭐 여자친구분 사고 쳤습니까? 임신했어요? 임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책임질 만한 행동한 거 아니잖아. 아니 애가 있고 없고 떠나서 애가 있어도 투룸 충분하죠 사실. 나 솔직히 요즘 여자분들 내 구조를 이해할 수 없어 진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이 좁은 거예요?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본인이 모은 돈으로는 원룸도 불가능하잖아 이걸로 가지고. 원룸 전세도 간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방도 원룸 전세는요 5천 넘어야 돼요. 이 돈 가지고 안 돼요. 님이 이 정도 돈 모으고 있으니까 어떻게 뭐 투룸 전세라도 어떻게 맞춰보는 거죠. 아니 현실 감각 없나? 사회생활 하면 현실 감각 없어지나?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잖아요. 아니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로? 아 진짜 세상 이상하게 보려고 그래. 그리고 여친 부모님 재직급 안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그러면 그 여친 부모님은 여친하고 그 여친 부모님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제가 봤을 때는요. 자 라이제님 오늘 좀 잘 오신 것 같아요. 잘 오신 것 같아. 좀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이건 인성이나 자질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하셔야 돼. 그쪽 부모님을 보면 그쪽 가정 환경과 말하는 행동을 보면 그 자식도 볼 수 있어요. 저 부모님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자란 자식이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여자친구분이 저렇게 하는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부모님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너 결혼할 것 같으면 무조건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남자 만나라. 그래야 고생 덜 한다. 이거를 자녀한테 끊임없이 주입을 했으니까 님한테 아파트를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이 뭐가 대단한데요? 뭐 중견기업 사무직?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라고. 그래봤자 월급쟁이 아닌가? 아니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은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여자친구 분이 아파트 가고 싶다 하면 여자친구 분이 좀 대주면 되잖아요. 여친 아버지가 공무원이고요. 엄마가 조금만 가게 하신다고요? 아니 다들 사회생활 하시는데 왜 그래요? 라이진이 뭐 나쁜 일 했어요? 뭐 좀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것 뿐인데 교대 근무하는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아니 그동안 어떻게 참아왔어요 라이진님? 아니 남의 직업 무시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꼭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미 결혼하기 전에 그 싹이 보이는데 남자가 지켜오는 거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너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흥미 형님 뭐세요? 여자는 혼수라고요?
참. 야, 따니 막기 막으려고 작정했네. 작정했네 진짜. 누가 요즘에 그런 얘기해? 남자가 지표라면 결혼 혼수. 와, 세상을 모르시네. 아니, 자기 딸이 기하면 라이즈님 안 기합니까? 라이즈님 부모님한테 안 기한 자식이에요? 세상에 그런 결 있습니까? 딸이든 아이든 다 기하지. 아, 나도 있잖아, 여러분, 있잖아. 나도 결혼 얘기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 나도 결혼 얘기하면 자꾸 여자를 까는데, 나도 이거 원하지 않으면 자꾸, 나도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 보면 다 그런 건데 하나씩 뭐, 부모님 왜 자꾸 여자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왜 일부러 깔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반응 나올 때 싫어요. 근데, 안 하고 싶어. 근데, 현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이게. 안 그래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등장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가 심심치하게 등장 안 하고 이런 당사자의 얘기가 제 방송에서 자꾸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게.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어, 안 하고 싶은데 이런 현실에서 나온 얘기가 자꾸 등장하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요. 라이즈님. 라이즈님이 계속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진행하고 싶어요? 아니, 결혼 생활을 진행하고 싶어? 내가 만약에 뭐 내가 여자친구 사귀는데 저런 부모님이면 기가 꽉 끌 것 같은데요? 만날 때마다 심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만약 뭐 여자친구 부모님이 한 포작하면 그 전날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내 자존심을 꺾을 것인가? 어. 여러분 제가 어제서 기억 안 납니까? 이런 교육하시면 자식 앞길 막는 거야 이게. 딸까지 보면 잘 들으세요.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자식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 못 살아 이게. 님 공감 많이 되시죠, 나이제님? 제가 최근에 결혼 관련 썰 얘기하는 거, 뭐 여자들에 대해서 좀 사고방식 바꾸라는 거야. 여자들 변해야 된다는 썰 듣고 다 공감하시죠? 아마 내가 봤을 때 님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 내 얘기다. 내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지금 내 상황과 똑같다. 남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난 실제로 이거 겪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100이면 100 공감한다.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 라이제님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딸까지 부모님, 그 딸이 맞길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제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결혼 안 할 거야. 남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아우치 탄광이 들어가게? 누가 사랑만 가지고 결혼합니까? 여자친구가 뭐 친구 이쁘고 사람 썩다 하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도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자친구 뭐 중개교 사무직 얼마나 대단한데. 중개교 사무직 얼마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기업 사무직, 여자분들 사무직은 40을 넘기 힘들다고. 여성분들 이반 대위 사연을 여기 도내하고 사연 보내주세요. 고정관념 안 생기게 에휴. 없어요. 없어. 이 반대 사연이 없어요. 없다니까. 오히려 여자분들이 욕한다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여자분들이 욕한다니까요. 자꾸 여자들의 팬니체를 깎아먹는다고 욕한다니까. 잘 됐네요. 아니 나는 오히려 저 누구야 라이젠님한테 잘 됐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잘 됐다고. 남현이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잘 오셨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나도 알고 있어요. 저게 일부분의 얘기라는 것도 알고 있고 모든 여자들이 다 저러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저런 분들이 지분이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 만약에 뭐 한 50명 중에 한 명이라 하면 아 저런 사람 뭐 남자도 또 또라이 한 명씩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저기서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단 말이에요. 저도 그냥 이게 소설 속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이런 경험을 하셨다거나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 얘기가 자꾸 내한테 와가지고 자꾸 사연 보내주니까 저도 돈 받은 입장에서 안 할 수 없고 솔직히 저도 안 하고 싶어.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막상 현실에서 가져온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나도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거죠 이게. 어? 거기다가 내가 무슨 없는 얘기 지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뭐 뜬구름전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내가 극현실주의자 아닙니까? 현실을 얘기해야죠. 근데 현실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민낯을 다 까발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 여자분들 듣기 싫어하는 얘기 할 수밖에 없어. 듣기 싫어하는 얘기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하는 얘기 들으셔야 돼.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여자분들 이 얘기 듣고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제 남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 않을 겁니다. 여자분들 아셔야 돼. 어? 여자분들 아셔야 돼.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아? 자, 아까 막 중개기업 사무직력 제가 얘기했죠. 40 넘기 전에 나온다고. 나오고 싶어도 나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엄청나게 심각해져. 나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아랍포 세대 아시죠, 여러분? 일본의 아랍포 세대. 결혼 못하고 능력 없고, 나이만 찬.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에. 유년기 때 버블 경제를 경험해서 눈이 콧대와 싸가지가 극한으로 올라갔는데, 나이 들고, 끈 떨어지고, 거기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무도 걸떠보이지 않는, 일본의 그런 30대 후반에서 40 중반 여성을 이제 아랍포 세대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아랍포 세대 있잖아. 일본 얘기 보고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있잖아. 이게 웃긴 게 아랍포 세대가 이거 여자들이 들어야 돼 이거는 진짜. 왜냐 우리나라는 이 일본 아랍포 세대 한 10배 가까이 올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땐 10배 가까이 와. 이 아랍포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일본 아랍포 세대의 한 지분의 한 5배, 10배는 차지할 거예요. 정말로. 왜냐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자분들이 사회에서 한 직장에서 오래 성장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다녀보신 분들 알잖아. 여자분들 중에 사기업 다닌 사람들 중에 50까지 버틴 사람 있어요? 정년까지 간 사람 있어? 나 눈에 씻고 찾아봐도 본 적이 없어요. 40까지 간 사람도 못 봤어. 아 정말로. 결혼하고 안 하고 떠나서 40 넘어가서까지 회사에 존속하는 거 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서 결혼하고 40대, 50세까지 회사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 본 적 있어요? 보통 젊은 여직원들밖에 없지 않나요? 나이 차면 젊은 여직원 뽑아가지고 나이 든 사람 보내버리고 그 사람이 좀 경력차고 나이 차버리면 그 사람 보내고 다시 어린 직원, 여직원 쓰고 보통 사기업에서 많이 행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여자분들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 없다는 거야. 얼마 없다는 거예요. 얼마 없으면 돈을 모으기도 힘들고 회사 나오고 나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 왜냐? 여자분들 기술이 없잖아. 기술. 그러니까 뭐 기술을 배우려 한다거나 뭐 3D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할 만한 게 나이 차고 나와서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야. 정말로. 안타깝지만 없단 말이에요. 일본도 그렇단 말이에요. 일본도 일반 직장 여성이 나이 차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AV 시장에 진출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더 없으면 더 없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음? 아니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백날 얘기해도 왜 안 듣는 거예요 진짜. 아 정말 걱정돼요 진짜. 아 진심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자분들 일하는 이 직종이라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4차 산업이 들어오면 없어지는 직종들이 대다수라는 거야 이게. 안타깝지만. 여자들이 일하는 게 사무실이나 서비스업인데 이 서비스가 사무실은 4차 산업이었으면 없어진 직업이에요. 살아남지 못한 직업이야. 경쟁력이 없거든요. 기계를 따라갈 수 없거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키오스크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산대 함자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원택트 사이 때문에 서빙 한 사람도 없어졌잖아. 나중에 는 마트 캐셔도 없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4차 산업에서 제가 얘기 들은 건 있는데 뭐냐 하면 앞으로 동전과 지폐를 안 쓰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금 만들고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도 결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카드 저장할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 어플로 저장할 수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토스 다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요즘 현금 들고 다닙니까? 이게 상용화 돼가지고 5년, 10년 지나면 나중에 지갑에다가 지폐 넣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폐 넣는 사람 없고 전자결제가 가능하면 거기서 매대 앉아가지고 매대 서가지고 바코드 찍고 할 사람 필요가 없어요. 바코드 찍는 것도 기계가 알아서 쭉 알아서 인식해서 들어가면 그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이렇게 앞에 서게 계신 분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지금 이미 그런 게 피부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참나. 아니 그리고 역으로 얘기합시다. 그 이걸 얘기 떠나가지고 정말 나도 진짜 한숨이 나온다. 이 얘기하면서 진짜로. 아니 참 자녀 교육 잘 시키셨네. 진짜 자녀 교육 잘 시키셨네. 야 우리 저 누구야? 라이제님이 정말 보살인데요? 라이제님 보살인데요? 보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니 그리고 웃긴 게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영상 올린 것 중에 어제 썰 푼 것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동거를 해봐야 된다고. 같이 살아봐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거 난 이거 문화는 정착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부모님 허락하에 사실혼을 유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살아보고 단맛, 쓴맛, 장점, 단점 다 경험해봐야 돼. 장점을 알기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민낯이 까발라지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저는 결혼을 떠나가지고 솔직히 앞으로 만남에 대해서 좀 말리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혹시 이 사람과의 어떤 연을 못 끊고 계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보안업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만남을 갖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이제 연애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 연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난 따지고 보면 이런 사람과는 아니 뭐 님한테 존중이라는 게 1도 없잖아요. 존중이라는 게 어, 1도 없잖아. 누가 보면 뭐 저 여자분한테 굉장히 대단한 집안인 줄 알겠습니다. 집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집을 가진 것도 없으면 정말 대단한 줄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 병이야, 병. 이건 진짜. 이거 거의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나는 이거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에 생각을 해요, 이건 진짜. 와. 아니, 난 솔직히 라이제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서 늙어 죽을지언정, 차라리 저런 여자하고 사는 것보단 백배천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것보단 백배천배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그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호랩이 되기 싫어서 결혼하는 겁니까? 노총각 되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노총각 되는 게 어때서요? 혼자 사는 게 어때서?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무시받고 어, 남들하고 비교하고 자존심 깎아먹고 사는 사람하고 있는 것보다는 백배천배 나은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라이즈님이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분 정말 알뜰하고 견제관념 투철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면, 자, 8,500만 원 모았다고 했는데, 이 32살 8,5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뭐 부모님한테 도움받은 것도 아니고, 이분이 정말 아마 가계부 쓰셨을 거예요. 가계부 써가면서 정말 헛돈 안 쓰고 차곡차곡 모은 돈이야. 그리고 이분이 지금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어떤 보안업체에 일하는지 저 알거든요. 저랑 똑같은 데 일했습니다. 제가 그 보안업체 일했기 때문에 거기 급여를 확실하게 알아요. 임금이 박한 곳이에요. 임금이. 돈이 얼마 안 되는 곳이야. 월급이 많지 않은 곳에서 5년 동안 5년 동안 8,500만 원, 1년마다 1,700만 원씩 모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 일하는 데가 연봉이 뭐 4천 이상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 네. 그냥 이제 기본 근무만 하면 3천도 못 넘겨요. 3천도 못 넘기는 직장에서 5년 동안 일해가지고 8,500만 원 모으신 거예요. 예. 네. 저기 웬만한 정신력과 투자 안에 못 모읍니다. 소비 습관을 조절하지 않는 이상 못 모아요. 저도 저렇게 못 모았어요. 네. 왜냐하면 보안업체가 이게 돈을 모으기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사실 돈을 모을 거면 생산직이 낫습니다. 뭐 생산직이나 뭐 고기잡이나 이게 나아요. 왜 택배란다. 왜 보안업체가 돈 모으기 힘드냐 하면, 보안업체가 일을 하다 보면 야식이나 간식거리 같은 거 사는데 돈이 많이 나가요. 근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밤에 근무하면 배고프거든요. 배고프면 이제 만약에 뭐 거기서 먹을 게 없으면 뭐 시켜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야식 같은 거 사가지고 먹는데 그 돈이 무시 못해요. 그리고 뭐 저분 근무지는 모르겠는데 보안업체 근무지에 따라서는 이제 식사를 제공 안 해주는 곳이 있어요. 밥을 사 먹어가는 거죠. 보안업체는 여러분 식대비가 없습니다. 식대비도 없고 뭐 식사 지원 같은 게 없어요. 근무지가 틀려요. 어떤 근무지는 밥을 주고 어떤 근무지는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밥을 안 주는 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밥값 비쌉니다. 생각보다. 밥 사 먹으면. 여러분들 일반 해장국 국밥집 배달시키면 8,000원입니다.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요즘 한 만원 정도 들 거예요. 한 그릇에. 그 월급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에 생각해 보세요. 음료수 2개 사 먹고 담배 한 가지 한 값 사고 밥 한 끼 시켜 먹으면 하루에 있잖아요. 별로 안 썼는데 14,000원, 5,000원 나가요. 진짜로. 예. 네. 아파트 같은 데서 근무하면 그 정도 돈 나갑니다. 그래서 월급 안 내는데 생각보다 써나가는 게 많아요. 이거 제가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아파트 보안도 해봤거든요. 아파트 보안이 생각보다 돈 많이 나가요, 이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아파트는 삼시세끼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 가지고 싸우는데 또 한계가 있어, 이게. 맨 처음에 도시락 싸가지고 어떻게 버티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남은 도시락 싸와서 먹으니까.
냄새도 나고 여름 되니까 도시락이 또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중도 걸릴 뻔한 적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배달 시켜 먹으니까 배달 2번 시키니까 14,000원, 5,000원 이렇게 나가니까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음료수 같은 거, 탄산 같은 거 진짜 많이 사 먹거든요. 한 3개 사 먹으면 캔 하나에 1,000원이잖아. 3개 사 먹으면 3,000원이에요. 많이 쓰면 2만 원 나와요, 하루에.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 제가 이 생활 해봤기 때문에 이 직업 가지고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이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공장 안에서 아마 짠돌이 소문이 났을 거예요. 예. 짠돌이로. 저는 있잖아요. 여자분이 능력 좋은 여자보다 내 직업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좀 힘들지만 어, 같이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남들처럼 비싼 차 몰고 좋은 아파트에 음, 뭐 돈 많은 장모님 만나가지고 호의호식하면 산다. 보통 그거를 우리가 보통 보면 성공한 결혼을 알고 있잖아. 근데 나는 생각이 다른 게 저는 겉으로는 그렇게 막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막상 가보면 돈 많은 사람한테 또 이제 장가 가잖아요. 그러면 구박 엄청 많이 받아요. 그냥 그 집 그냥 중이에요, 중, 중. 막 대리사위 하잖아요. 여러분 대리사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처가에서 이렇게 뭐 집해주고 하는 사람 대리사위 하면 거의 뭐 말이 사위지 거의 중입니다, 중. 그 집안 뒤치락거리 다 해주고 행사 다 하고요. 거역 못하고. 거의 평생 중처럼 사는 거예요. 힘들게. 시중만 두면 사는 거죠. 저는 있잖아요. 뭐 결혼 생활 좀 힘들 수 있다고 봐요. 힘들지만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헛돈 안 쓰고 서로 간에 이제 한 사람 바라보고 좀 티격태격 하더라도 각자 이해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상처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미래를 존중해주고 갖고 나갈 수 있으면 까짓거 결혼생활 힘들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게 문제잖아. 그럴 분들이 잘 안 보여요. 특히 여자분들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저희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보여요? 자, 원룸 월세에서도 시작 가능하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 여자한테 얘기해봐요. 그러면 싸대기 날릴걸요? 어떻게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원룸 월세 시작하자고 그래?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어? 누구한테 원룸 월세 시작한다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이렇게 답변할걸요? 아, 정말 어처구니가 또 어처구니가 없어. 나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더 무섭다. 현실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 그런 분들이. 저는 있잖아요. 결혼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빨리 걸러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겠어. 그냥 무작정 결혼했다가 그 사람이 실체를 알고 괴롭고 지옥같이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말이 결혼이지 이건 감옥이야, 감옥. 세창사도 없는 감옥입니다, 이거. 남들한테 얘기 못해. 행복한 척 하는 거죠. 사진 올리면서. 아니 이분이 생각해보세요. 돈을 적게 모은 것도 아니고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풀옵션 되는 투룸 전세 시작하자. 투룸 전세면 살만하잖아.
살만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숨 막히는 것도 아니고요. 아,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투룸 전세에서. 애 키우는 것도 살 수 있는데 집만 안 늘리면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도대체? 어? 아니 그렇게 아파트가 좋으면 본인이 돈 모아가지고 사든가. 그렇게 아파트가 좋으면 본인이 돈 모아가지고 사든가요. 아니 본인 현실로는 원룸 전세도 힘들잖아. 안 그래요? 야, 참 문제다 문제. 아, 왜 이렇게 현실 그 자가 능력이나 통찰력이 많이 부족하지? 진짜. 왜 이렇게 부족한 여자분들이 많이 보이죠? 남자분도 그런 사람 있겠지만, 아, 점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약간 삐딱선 타려고 그래.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사실 얼마 전에 또 파원 두 번 한 사연 기억나십니까? 그 일산에 거주하시는? 와, 그 여자 두 번은 솔직히 완전 진짜 양심에 털난 사람이잖아. 양심에 털난 사람들. 와, 남자가 집 마련하고, 어, 혼수용품까지 마련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서, 야, 정말.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혼 비용을 훨씬 더 부담하는 쪽이 갑이냐고. 갑이지 않습니까? 님이 갑이에요, 갑. 갑이라니까요. 어깨 피세요. 그리고 주눅 들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끝내셔야 됩니다. 떼서서 최종적으로 아파트 따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데, 나 못 따내면 손해보는 느낌? 많다고요? 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저 원어플님 많겠네요. 범어동 쪽이 많겠네. 그런 부모님 밑에서는 뭘 배우겠어요? 나이제님. 뭘 배우겠습니까? 저런 부모님 그냥 평생 끼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이 결혼시키지 마시고 평생, 그 부모님하고 따님하고 세 명이서 행복하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예, 소달리 버세 반갑습니다. 아, 아니, 세 명이서 그냥 서로 헤어지지 말고 한 집에서 서로 맘 맞는 사람끼리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고 하세요. 굳이 밖에 나오지 마시고 결혼할 생각하지 마. 어떻게 이런 마인드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진짜. 결혼도 님이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분이 하고 싶다고 하잖아. 저렇게 얘기하면 누가 결혼하고 싶을까?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진짜 저런 분들 있으면 외모를 떠나가지고 그 여자의 외모나 뭐 얼굴을 떠나가지고 거르셔야 돼. 이 남자부터 바보 같은 거야. 왜 저런 사람들이 기후만장해졌을까 생각해보면 되잖아,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왜 많이 발생할까? 남자들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얼굴 이쁘면 장땡이란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남자들이 처음부터 저런 사람들 아예 관심도 안 주고 모르쇠로 일관해봐요. 그럼 저렇게 안 나오겠지. 이거 한국 나라도 문제가 있는 거야. 남자들이 자꾸 받아주고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이쁘면 장땡이야. 이쁘면 용서가 돼. 이런 마인드로 일관하니까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떠받들고 이해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건 남자부터 잘 된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 현실 파악 못하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렇게 대놓고 요구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이수원님 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런 분들한테 관심 주면 안 돼. 먹이도 주면 안 돼요. 없는 사람 취급해야 돼. 없는 사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취급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헬로캔이 잘 들으세요. 저런 분들 때문에 열심히 사시고 정상적인 사고를 여자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야. 이거 여자분이 더 욕해야 된다니까 헬로캔님. 같은 여자 입장에 더 욕해야 돼요. 이런 친구 있으면 걸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자분이 더 물어뜯어야 된다니까 이거는 같은 여자로서. 정말로.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헬로캔이 이제 여자분들 기분 나쁘기에는 안 하고 싶은데 차라리 나도 얘기하는 게 소설이면 좋겠어요. 그냥 어디 책에 나온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어디 허언증 걸려가지고 어디서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가상으로 지어낸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실제 사연을 자꾸 오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친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나도 안 하고 싶어요. 좋은 분들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 사연들이 남자분들 얘기가 등장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파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왜냐하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적을 하면 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사실 여자분들이 또 피해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같이 싸잡아서 욕먹는 기분이 드니까.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괜히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살아가는 여성분들이 피해를 입잖아 이게. 나는 이렇지 않은데 같이 싸잡아서 이제 판단하다 보니까. 아, 울산이라고요? 울산 정말 심각하네. 얼마 전에 라이제님 그 파원 2번 당한 썰 아십니까? 혹시. 와, 울산이 문제가 많네. 울산이 진짜. 아, 울산 답 없다 진짜. 울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울산 그 연예인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김태희 때문에 그런가? 김태희 씨가 이제 울산 출신이잖아. 김태희하고 저 한시아 씨가 울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 두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와, 눈 높다고요? 그분들 그냥 평생 혼자 사셔야겠네. 평생 혼자 사셔야겠네요. 정말로. 아니, 그 현대도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노동자들이 그렇게 만들고 여자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 아니,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아니, 울산에 그 석화나 자동차나 그 화학 공장들.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누구예요? 다 남자잖아. 솔직히 여자분들한테 또 기분 나쁜 게 있겠지만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설비 갖추고 그 냄새나는 소독약 만치고 기름때 만치고 하는 거 누가 해요, 그거를? 누가 그 건물 올리고 다 했어? 그 눈 높은 여자들이 만들었나?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 울산의 그 고임금 자기들이 만든 거야?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 아니, 이런 분들 때문에 왜 정상적이고 능력 좋은 여자분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되냐고. 왜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근데 헬로키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물론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남자의 이제 힘든 점 이해해 주려고 하고 남자한테 이렇게 짐 안 지우려고 하는 여자분도 계시긴 한데 사실 텔로키님도 아셔야 될 게 사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없다기 못하잖아. 이게 아주 적은 모르겠는데 은근 있잖아요. 남자는 핏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은근 있잖아요. 자기는 직분 안 되는데 어, 드라마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자기 현실파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마다 있잖아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한민국 여자들의 평균치를 다 깎아먹어 이게.
이것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의 오류죠, 이게. 근데 이게 일반의 오류라고 또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게 자꾸 여기저기서 증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증언들이 일부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꼭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게 참 안타까워. 이게 어떡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로. 이거 참 바뀌어 나가야 돼요. 안 그런가 하면 괜히 정상적 열심히 사신 여자들이 피해를 입어요. 이게 그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 이게. 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사시고 자기 위치를 이렇게 잘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라이젠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 차이 잘 됐습니다. 라이젠님, 이제라도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그 사람들의 그, 그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게 돼서 천만 다행이에요. 이거 만약에 결혼하고 난 뒤에 알게 됐어요.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게. 헬로캣님, 제가 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설령 그런 여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님은 그렇게 가시면 안 돼. 본인만의 노선을 지키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분이 나쁜 짓 하면 같이 뭐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남자들도 헬로캐티 같은 여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자들이 지금 힘든 게 뭐냐면 헬로캐티 같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구분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구분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다 똑같이 보이다 보니까. 님은 절대 그렇게 닮아가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편 들어주지 마세요. 어차피 편 안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님은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저 누구야, 라이제님 입장을 이해해줘가지고. 사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헬로캐님 같은 분들이. 저만 보면 무슨 여자분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여자한테 뭐 심하게 대인 거 있냐? 아니거든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썰방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어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 이게 한두 개 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한 30개 40개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리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얘기 꼭 나와요. 이게 오늘도 나왔잖아. 이게 왜 아파트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웃긴 게 그렇잖아요. 자기 능력 가지고 원룸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왜 아파트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자기 능력 가지고 원룸 전세도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자기 능력 가지고 평생 이래도 빌라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왜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노케님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갔을 때 여자분들 중에 준비가 안 된 사람 너무나도 많잖아. 여자분들 중에 능력이 된 사람들 사실 논해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이미 재테크나 어떤 이제 다른 이제 적금이나 이런 거 이제 일찌감치 준비한 사람들은 다행이다. 근데 노케인도 아시겠지만 각자 도생의 시대도 냉정하게 딱 해가지고 평생 혼자 살아서 내 먹고 사는 걸 이제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이 논점으로 가게 되면 여자분들 중에 제대로 준비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사실. 님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 느끼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부러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를 부양해줄 사람 찾기 위해서. 왜냐, 내가 그걸 못하니까. 내 혼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100세 시대에서 내 혼자의 능력으로 인생까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한 사람 잡아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부양해야겠다, 전가시켜야겠다. 많잖아요 이게. 왜 많겠습니까? 혼자서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많은 거잖아요. 결혼정보회사 미어 터지잖아 지금. 나이 많아서 미어 터지거든요 여자분들. 왜 미어 터지겠습니까? 혼자서 자기가 자급자족 능력이 되고 나름 뭐 주거 환경이나 뭐 적금이나 아니 직업적으로 이렇게 갖춰놨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굳이 결혼정보회사 문을 두드리겠냐고. 음?
안 두들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많이 두들긴다는 건 자기들이 혼자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40, 50 지나도 살아갈 방법이 마땅히 안 보이니까 자꾸 어떻게 날 데려갈 사람 어떻게 좀 찾아주세요라고 들어오는 거잖아. 아니 그게 통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많아질 거라니까. 왜냐? 각자 도생 자신이 없거든. 말은 뭐 각자 도생 비혼주의자 얘기하는데 어? 말은 뭐 통계로 보면 뭐 비혼 이제 비혼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결혼 안 한다.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면 여자가 통계가 더 많이 나와요. 남자보다. 근데 웃긴 게 현실은 막상 이걸 정말 제대로 전면전으로 갔을 때 쓰러질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지. 어? 얼마 못 가가지고 백기 들고 나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거지. 막상 비혼하고 싶다고 얘기는 하지만 비혼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가 능력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제일 웃긴 게 일본 봐도 알 수 있잖아. 일본 보더라도 일본도 비혼주의자 많았는데 막상 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자력갱생이 안 되잖아요. 자력갱생이 안 돼. 그래서 아라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생깁니다. 훨씬 더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헬로키인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절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잘 오셨어요. 라이즈님도 허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잘 됐다. 아 차라리 정말 잘 됐어.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이런 여자를 정말 조기에 걸러낼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아 이런 사람과 시까지 가지 예식장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혼인신고 혼인신고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깨닫게 돼서 그래도 숨통을 트인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늘이 도운 거야. 자, 라이제님, 하늘이 도운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라이제님, 앞으로 그 여자 보더라도 절대 막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즐거운 감정 같은 거 못 느낄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실 건지는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떤 직업이든 소중합니다. 남자 직업이든 여자 직업이든 소중해요. 어느 직업 하나 쉬운 거 없고 어느 직업 하나 만만한 게 없고 어느 직업 하나 무시받아야 될 직업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다못해 파지준진 할머니 할아버지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목 타는데 음료수라도.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직업 하찮게 여기고 직업에 대해서 편견 여기고 사무실에 일하는 직업만 좋은 직업이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노가다 일하고 현장 일한다고 나쁘게 보고 기름때 붙인다고 나쁘게 보고 위험한 일한다고 무식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는 일종의 상종도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라이제님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답은 나온 것 같네요.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제발 이런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헬로깨니 같이 저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도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헬로캐님도 주변에 저 여자분 있으면 상종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세요. 친구고 나발이고 간에 님 인생을 좀먹는 사람이니까 동창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네. 아무튼 라이즈님 오늘 저한테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자주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